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지금 서로 고소고발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새 법안을 태우는 바람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항을 했던 네. 상황이니까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 의원 4분에 대해서만 소환을 하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러면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분들은 지도부의 어떤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 상황에서 어쨌든 유리한 상임만 지금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좀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조건 없이 들어가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지난 선진화법 때 감금했던 의원 4명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의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범죄 현장에 있었던 의원부터 이제 소환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지금 야당도 표적으로 해서 여당 의원들 이제 조사 대상으로 넣었는데 지금 대략 한 108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4명이 결국은 지도부를 믿고 그 최이배 의원회관으로 가서 막은 건데 이분들은 지도부의 어떤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국회에 조건 없이 들어오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리를 걸어서 계속 제가 볼 때 선별 상임위 활동은 지속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는 상식 이하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과 아울러서 이 선진화법을 위반한 이 자유한국당의 행태 때문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중질환이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건파나 아니면은 조건 없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지 않고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3당 합의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이 법 위반을 하라고 종용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도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더더구나 전면 다 이제 조건 없이 들어오는 것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에서 제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이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안 들어가 있었다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자유한국당 내부를 취재해봤는데 그들이 의총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 그럽니다. 단 그런 고소 고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에 저항을 했는데 원내대표라는 인사가 실제로 당내에 조율 없이 가가지고 그런 합의문을 써온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싸웠는데 아까 그 조건 없이 들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합의라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 발로 당당하게 조건 없이 들어가지 이런 합의에 왜 사인을 해줬느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아까 경제 실정이라든지 민생을 위해서 조건 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적어도 국회 정상화라든지 국정 운영에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지는 집권당이 백기투항하라. 그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4명의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은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되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례가 없는 선거법에 대해서 제1야당을 왕따시키고 이걸 패스트트랙에 얹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그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의해서 실제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데 사보임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당성 없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소위 이제 뭐 검찰 조사라든지 제가 볼 때 민주당이라든지 현재 예.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법치에 따라 움직이지만 원래 나의 의지는 그거였다라는 것을 차라리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장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건 없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당이 돼가지고 백기투항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물밑에서 협상하고 다독이면서 들어오도록 견인하는 것이 여당의 능력입니다. 여지를 좀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 게 패스트트랙 태우는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한국당 의원 4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또 파행을 빚을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회의장 앞에서의 그 소란과 폭력 사태보다는 좀 더 명료하게 예. 이제 선진화법 위반은 결과적으로 의회 회의를 방해한 예. 죄를 묻는 건데요. 최이배 의원을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실에서 예. 네. 이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에 대한 혐의를 두고 이제 경찰 소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명료하게 영상도 다 있고. 예, 너무 명료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당 의원들 본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만든 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국당은 불응할 것 같아요. 네. 예, 정치적 저항으로 아마 네.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총선까지 불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일단 가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조사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한국당과 경찰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대신할 건지.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간접적인 방식의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할지 그것도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여론이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뭐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한국당만 탓하는 수사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 뭐 끝까지 불응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본인들이 만든 법이니까 다시는 동물국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여론이 비등하면 저는 한국당도 결국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끝까지 불응해도 경찰로서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회기 중에는. 그렇죠.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 선진화법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정치적으로 치환을 해도 검찰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정치적인 해법은 해법대로 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있는데 정상화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이제 추가 협상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죠. 물론 한국당 의원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제 고소고발된 예. 분들 중에.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여야 간에 서로 뭐 유감을 표명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면 그 정치적인 메시지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켜는 봐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지금 서로 고소고발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새 법안을 태우는 바람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항을 했던 네. 상황이니까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 의원 4분에 대해서만 소환을 하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러면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이 문제 고소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이 정치의 어떤 본연의 기능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를 법적인 하고 영역은 절로 그렇죠.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검찰과 경찰이 뭐 수사하는 거는 네.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이러면서 국회는 좀 더 정치의 기능을 살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보시죠.
그 엉덩이 춤 공연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내놓았던 반응이 또 논란이 됐거든요. 네. 한 줄 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엉덩이 춤을 보고 나서의 황교안 대표의 반응. 장애투쟁 후유증이고요. 지지자 환호에 갇혀서 저는 한국당이 전문 감각이 좀 무뎌진 것 전문 같습니다. 감각이 무뎌졌다. 네. 네,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저 사고는 돌출 사고죠. 예. 그런데 황 대표가 언론 예. 탓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좀 책임 윤리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부족하다. 이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빌미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고 잘했으면 언론은 잘했다고 쓰는 건데 일단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 이어가 보시죠. 근데 조금 구조적인 문제점이 보여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엉덩이 춤뿐만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예. 또 청년 스펙의 문제, 계속해서 일단 황 대표의 어떤 설화랄까 구설이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 청년 취업, 교육, 보육, 이 사회성, 휘발성이 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당 대표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게 당론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당에서 신중하게 당 대표를 지원하고 당 대표가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내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원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장애투쟁 속에 나온 어떤 부작용의 한 요소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한성교 전 사무총장이 이제 뭐 동료 의원에게 한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 황 대표께서 일단 어떤 공무원 출신들에게 좀 이렇게 둘러싸여서 당대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정치와 행정은 좀 달라야 되는데 한국당의 지원 시스템이 빨리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사무총장이 공석이고 계속해서 당 대표가 어떤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예. 지적을 언론으로부터 계속 받게끔 하는 메시지가 작성돼서 대표한테 보고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표도 대표지만 한국당도 당대표 지원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고 차제에 이런 일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언론 탓을 하신 건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엉덩이 춤에 대한 부분은 유력 보수 신문도 비판을 했어요. 그 대부분이 비판을 그 했습니다. 보수 신문을 좌파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텐데. 예. 그래서 물론 뭐 본인의 그 본 뜻과 달리 이제 보도가 좀 거세게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여튼 정치 지도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언론 탓입니다. 황교안 아니 대표는 그런데 예. 언론 탓은 청와대하고 민주당도 많이 해요. 네. 아니 지금 북한 목선 예.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서 언론이 보도해서 소위 우리 뭐 국가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식으로 청와대 여당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지금 군 브리핑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경제 민생이 나빠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통계 조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하고 내놓고 있는 게 지금 청와대하고 정부예요. 황교안 대표 얘기는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건 맞아요. 한국당 입장에서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 그 사장들을 어떻게 임명했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그리고 기존의 이사들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예. 그리고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상파의 경우에 분명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환경이 안 좋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한국당이 하고자 했던 본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회 같은 경우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높이고 예. 한국당이 보다 여성 친화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한 행사였는데 그 돌출 사고 때문에 다 가려진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언론은 그런 사고에 주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언론 탓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든지 네. 아니면 사무처에서 비상식적이고 좀 빈축을 살 수 있는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치밀했어야 되죠.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가 주목을 받고 나니까 다른 하고자 했던 본질은 다 가려져서 한국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사고를 냈고 빌미를 줬기 때문에 한국당이 할 말이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다만 요즘 보면요. 예. 민주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은 뭐 사고가 자꾸 나는데 그래도 뭘 하는 것 같아요. 민생을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뭐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여성 정치 참여 뭐 활발히 논의하고 뭐 이러는데 민주당은 요즘은 도대체 뭐 하는지 언론이 전당원 투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 좀 해주시죠. 얘기 나오게. 잘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뭐 하고 민주당에 대한 있을지. 보도 별로 없어요. 오늘부터 전당원 투표에 들어갔죠. 권리당원 예. 투표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 총선, 경선 룰, 당원 당규, 당규에 대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바쁘시겠네요. 제도 정비에 들어갔고요. 민주당 그 당원 게시판을 보니까 그 찬반 토론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네. 정당 민주주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더 열심히 챙기는 노력.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